안녕하세요. EFT와 명상으로 무의식을 치유하고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라이프 코치 김서은입니다. 자, 오늘은 타인의 불행을 즐기면 내가 그 불행을 끌어오게 된다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의 차원에서는요, 타인과 나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면 그 일을 나에게 끌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좋은 정보, 좋은 글과 좋은 영화 이런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원리를 알면서도 제가 끊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맘카페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부간의 문제에 대한 그런 글들을 계속 보는 거라든지 또 연예인들의 뭐 성추문이나 가십, 기사 이런 것들을 보는 습관, 그 다음에 또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부부간의 불화에 관해서 보는 그런 드라마들을 보는 거를 제가 끊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맘카페에 좀 들어가서 그 부부들이 막 한탄을 늘어놓는 그런 글들을 본다든지 유튜브로 뭐 사랑과 전쟁, 그 축약한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근데 그걸 보면서도 솔직히 좀 제가 좀 찝찝했어요. 왜냐면 특히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요, 거기 이제 살림과 육아에 관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도 많습니다. 순기능도 있는데요. 안 보는 것이 더 나은 굉장히 잡다하고 시끄러운 정보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주로 이제 그 부부 클리닉 이런 게시판에 이렇게 나오는 글들을 보면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끝도 없이 늘어놓고, 그러면 거기 밑에 또 엄청난 공감과 댓글들이 달립니다. 여성들이 이제 같은 처지에 있거나 그걸 보면서. 예. 근데 이런 글들을 이제 잠깐 이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고 나면 잠시 좀 스트레스는 살짝 풀리는 것 같지만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어지러운 게 있거든요. 예. 내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들이 나의 신념 체계를 형성하고 종래에는 여러분의 무의식을 형성해서 운명을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을 하나하나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형성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이어서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이 습관 정말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특히 많이 이렇게 봤던 글들이 그 부부간의 문제에서도 남편의 바람, 불륜, 외도, 성매매 이런 것들에 그렇게 관심이 가고, 너무 약간 재미가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괴롭지만 재미있고 왠지 흥미가 있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이런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과 전쟁에도 거의 그 불륜은 빠지지 않잖아요. 바람이나 이런 거. 그런 거 그렇게 재밌게 보고. 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습관을 갖고 있을까, 제가 정말 이런 나 자신이 한심하고 좀 싫으면서도 끊지 못했는데, 이번에 어떤 한 사건을 겪으면서 단칼에 끊게 됐는데요. 아주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손발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네. 발단은 제가 남편의 휴대폰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남편 휴대폰 보는 습관 정말 안 좋죠. 그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잖아요. 네. 어느 순간 알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남편의 마음들, 숨기고 싶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저도 남편의 휴대폰은 보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사생활의 어떤 보호 차원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씩 중간 점검 차원에서 좀 남편의 휴대폰을 이제 봤어요. 근데 신혼 초에 남편이 이제 초등학교 동장 여자친구랑 몰래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나도 그게 이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초등학교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는데, 일단 기분 나빴던 건 저한테 속인다는 거였어요. 다른 여자 후배들이나 사람들하고 만날 땐 속이지 않으면서 단둘이 만나면서 그거를 이제 속이는 거예요. 저한테 다른 남자 친구들하고 회식을 했다든지. 그래서 근데 저한테 한번 카톡을 둘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갈굼을 당하고 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제가 만나도 좋지만 절대로 속이고 만나지는 마라. 속이고 만나면 이상한 상상력을 이제 발동시키게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일단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잠깐씩 불안해서 제가 보면 이제 몰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사친을. 근데 많이 만나봤자 뭐 1년에 뭐 2번, 3번인데 뭐 카톡 대화도 뭐 일상적인 건 하지만 뭐 가끔씩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뭐 남편이 그 여사친한테 사랑한다고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뭐 하트 막 그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이모티콘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완전히 굉장히 기분이 더럽고 너무 안 좋고 왜 부인 외에 다른 여자한테 이런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농담이라고 하지만 하나. 그리고 저 몰래 만나는 것도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근데 제가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꾹꾹 참았어요. 그리고 뭐 둘 사이에 친구 이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은 굉장히 더러웠지만 참고 넘어갔지만 예, 며칠 전에 제가 굉장히 분노 대격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남편이 이제 생일이어서 여자친구가 이제 뭐 그 여사친이죠. 여사친이 카톡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했더니 남편이 뭐 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내고 뭐 봄이 되면 벚꽃놀이를 가자 뭐 서울 올라오면 꼭 보자 이런 식으로 카톡을 날린 걸 보고 제가 완전히 격분을 했죠. 네. 어떻게 이 조강지처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지만 네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벚꽃놀이를 가지고 하지 않나. 부인을 놔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완전히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침에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이제 그 닭달 잡들이를 들어갔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가 다른 남자한테 너한테 사랑한다. 네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잘못한 거 알았는지 막 싹싹 빌었어요. 저한테. 근데 아무리 빌고 막 그래도 제가 화가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3번에 걸쳐서 잡들이를 했습니다. 아주 대환장 생쇼를 했는데 뭐 남편은 그 여사친이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기 때문에 뭐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가 그냥 동료 여직원들한테 농담으로도 하고 그것도 농담이었다. 그리고 그 여사친이 좀 되게 어렵게 살고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고 힘들어해서 항상 좀 연민의 마음이 생겼다. 이게 더 기분 나쁘죠. 왜 남편이 있는 여자한테 연민의 마음을 생기고. 예,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이제 배신감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매일 남편을 마사지를 해주고 피곤하니까 부항 떠주고 막 지극정성으로 요리를 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 부인이 아닌 여자한테 네 사랑이 필요하다.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 남편이 좀 애정결핍이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남자들의 심리, 제가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뭐 남자들은 뭐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바람 피고 싶고 예쁜 여자 보면은 뭐 바람 피고 싶다는 게 남자들 심리라는 말도 들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별로 용납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면 우리 남편이 뭔가 애정결핍이 있어가지고 부인 외에 또 다른 여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건지. 어쨌든 뭐 잡들이를 하고 그날 3차 대전까지 해서 다시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고 그 여사친 뭐 카톡 다 차단하고 전화번호 다 지우고 제가 보는 앞에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뭐 그 일은 처리가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남편을 크게 잡들이를 하고 남편에 대해 엄청 화가 나고 분노를 했지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타인의 불행을 즐기면 나에게 그 불행을 끌어오게 된다. 이 원리를 몸으로 완전히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남편의 이런 어떤 수작질 바람 비슷한 소행은 내가 끌어들인 거구나라는 걸 아주 절감을 했거든요. 네. 내가 그토록 많이 봐왔던 그 맘카페에 올라온 그 진상 남편들의 온갖 그 행동들, 그리고 남편의 이 바람 폈어요, 성매매했어요, 이런 글들, 그리고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 불륜 에피소드들. 그것을 제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굉장히 즐겼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나의 현실에 그대로 드러난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가 그런 것들을 보고 스트레스 해소, 심심풀이로 삼았으니까, 즐겼으니까 그런 에너지를 무의식 속에 끌어들여서
현실로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게 한 거죠. 예. 제가 아는 언니 중에 그 결혼 전에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한 100편 정도 봤다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볼 때는 되게 재밌었대요. 사람들의 심리를 좀 궁금해서 보게 됐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정말로 그런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시어머니를 현실로 만나게 됐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시어머니의 행포와 약간 그런 무례함을 겪으면서 남편하고 사내만에 막 이혼을 굉장히 심각하게 교류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예. 근데 그 언니가 나중에 이 모든 게 자기가 끌어당긴 거다. 예, 사랑과 전쟁 그렇게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시어머니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정말 같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 그러면서 같이 욕하면서 감정을 이입이 되는 거죠. 보면서 보고 그것이 본인한테 무의식에 새겨져서 현실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자각한 다음에 예, 시댁과 이제 인연을 끊고 지금은 아주 평온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것은 이제 사념체, 에너지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게 내 무의식에 스며들어서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지 않았으니까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말라고. 덤덤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뭐 바람 폈다, 성매매했다고 울분을 토하는 이 맘카페 속에 그 여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함께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남편은 나밖에 모르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꼬부부인데, 뭐 이러면서 위안하고 자만했던 마음들이 이제 사념체가 된 거예요. 저 역시 맘카페에서 분노하는 여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일으키도록 어제 그런 며칠 전에 비슷한 사건을 끌어당긴 거죠. 예. 제 의식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무의식은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돼서 막 비참하고 분통한 마음을 비슷하게 느끼도록 저를 이끈 거예요. 결국 제가 다 끌어당겼다, 이거는 정말. 예. 그 고통 속에 빠져있는 여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내 심심풀이로 이용하고, 반면 한편으로 나도 저런 여자들과 같은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막 끔찍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전에 남편 단속 철저히 해야 돼. 예. 그러면서 이제 다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30년이나 된 여사친과의 농담 비슷한 그 카톡 내용을 보고 혼자 막 부풀리고 항상하고 과대에 포장해가지고 남편을 그런 맘카페 속에 나오는 그런 나쁜 남편으로 제가 몰아갔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불편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예. 제가 바로 그런 심리 상태였던 거죠.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불행을 토로하는 여자들의 글을 보면서 참 불쌍해 안 됐다. 하지만 나 이렇게 남편하고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지롱. 막 이런 못된 신부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 2014년 한 수행 연구에서 보면 2세 초반의 아이들도 또래가 겪는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이 같은 샤덴프로이데의 징후를 보인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불구경하고 쌍구경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당사자들은 정말 삶의 터전을 잃을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흥미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굉장히 잔인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샤덴프로이데를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어떤 감정 느껴요? 질투심 느끼잖아요. 불편해지죠, 마음이. 대신 나보다 못 나가고 뭔가 불행한 사람들 보면 그래도 나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어떤 굉장히 값싼 싸구려 자만심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남편의 일과 일을 바탕으로 해서 2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는 맘카페를 탈퇴하고 절대 글을 보지 않고 사랑과 전쟁 같이 그런 드라마는 절대 보지 않는다. 예, 그래서 맘카페를 완전 탈퇴하고 보지 않습니다. 2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지 않는다.
내가 남편의 휴대폰을 자꾸 뒤지고 이렇게 보는 행동 자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거고,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남편을 그런 이상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끌어온다는 것을 제가 이제 더 절감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맘카페가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겠지만 저한테는 아직 동인 거예요. 제가 아직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죠.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어떤 쓰레기 같은 그런 정보들을 계속 탐닉하면서 보냈다는 것에 생각에 정말 제 발등을 좀 찍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 안에 아직도 좀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있고 애정결핍이 있구나. 그러니까 황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그런 나에게 독이 되는 정보들에 탐닉을 하면서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마음이 너무 집착과 애욕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야, 남의 불행을 오락거리로 삼는 건 정말 이건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근데 더해서 그런 어떤 뭐 남의 불행에 대해서 악플을 단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자기 밥그릇 속에 독약을 타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타인에게 일어난 불행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걸 안다면 그런 것들을 단순한 흥미거리로 삼지 말고 연민의 마음을 내는 편이 훨씬 낫다. 예. 마지막 또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가십거리나 타인의 불행에 초점을 맞출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가는데 에너지를 쏟아라. 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한정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보에 노출이 되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를 바꾸거든요. 네, 내가 계속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 에너지를 쏟은 것인가, 정말로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정보와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그거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타인의 불행을 즐기면 그 불행을 나에게 끌어오게 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